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워런 버핏도 쓸어담고 있습니다. 과연 1조 잭팟 터진 제약바이오는 어떤 기업일지, 9월부터 또 반등의 기미가 있는 건 어떤 모습인지, 방송을 통해서 또 말씀드리도록 할 테니까,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현재 시장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워런 버핏이 지금 현금 비중축을 조금씩 축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에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워런 버핏이 지속적으로 살 주식이 없다라고 하면서 현금을 계속해서 확보했었죠. 그러면서 2023년, 24년 빠른 속도로 이제 현금을 쌓아오면서 사실상 22년 이후에는요, 이 현금 비중이 줄어든 적이 없었다라는 겁니다. 비축이. 근데 이제 3년 만에 뭐 하기 시작했다? 워런 버핏이 이제 이런 현금 비축을 줄이다 보니까 당연히 뭐 하게 돼요? 시장에서는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간에 살 주식이 없다 라는 말과 함께 계속해서 현금을 쌓았던 워런 버핏이 무언가를 샀다라는 건 당연히 그 관련되어 있는 주식이 크게 올라갈 거라고 본다라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기업을 샀느냐를 봤더니 현재 워런 버핏 같은 경우 사실 우리나라 국내 주식은 아니고 이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라고 여러분들이 이제 잘 아실 거예요. 미국 주식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최근에 2조 원 넘게 투자한 것으로 지금 나타났다라고 하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게 워런 버핏 효과라고 해야 될지, 이제 워런 버핏이 매수하자마자 뭐 하기 시작했다? 서학개미들이 바로 지난주에 집중 베팅을 하면서 동일하게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시장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버핏이 매수를 한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는 겁니다. 특히나 지금 이제 버핏 같은 경우는 이 제약바이오, 이 유나이티드 헬스 그룹, 여기서부터 느껴지는 이미 제약바이오를 매수를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시장 자체에서는 제약주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나는 부분이고, 자, 그럼 추가적으로 워런 버핏이 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라는 기업을 매수했는지들만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한다라고 하면은 지금 우리나라 국내 주식에서도 제약바이오주 열풍이 과연 어떤 섹터들 위주로 불 것이냐를 또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최근에 이제 600달러에서 지금 거의 300달러를 이탈하면서 근 이제 다이렉트 한 달 만에 반토막이 났어요. 그리고 이제 바닥을 다지기 시작하면서 최근에 또 가파르게 급반등을 하는 중인데, 중요한 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왜 지금 보다시피 하락을 했느냐거든요. 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하락의 이유는 너무 간단합니다. 아마 여러분들 다 알 거예요. 이 방송 보시는 분들하고 미국 주식 하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거의 다 알 거라 생각하는데, 자, 보다시피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자체가 뭐 한다? 예상치 못한 실적 발표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다시피 지금 뭐 실적이 비정상적으로 뭐 얘기가 나오면서 이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가 이제 악재가 아닌 게 뭐냐고 하면은, 일단 유나이티드 헬스그룹 같은 경우가 지금 두 가지의 모멘텀, 악재라고 할게요. 첫 번째가 이제 실적이 굉장히 안 좋게 나온. 두 번째가 이제 미국 법무부의 형사 사건으로서 지금 또 조사가 들어가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 지금 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 중요한 건 첫 번째 부분, 이게 악재가 아닌 이유가 무엇이냐? 자, 얘네가 말도 안 되게 지금 실적 미달이라든지 이 예상보다 높은 의료비가 나오게 된 이유가 뭐냐? 바로 코로나 직후기 때문이란 거겠죠. 24년도까지는 이제 코로나에 관련되어 있는 이런 악재가 겹쳐졌고, 그게 25년도에 지금 직격탄을 맞은 건데, 여러분들 알다시피 코로나 시기 같은 경우는요, 우리나라도 그렇고 병원이 굉장히 부족했어요. 그러니까 코로나 환자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고요. 추가 감염 회피로 인해서 일반 이 어르신들이 병원에 잘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라든지 유럽 같은 나라들은 뭐 하기 시작했느냐? 이 실질적으로 정책적으로 비응급진료 및 수술을 잠정 중단하라는 지침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23년, 24년도에 이 어르신들이 뭐 하게 된다? 병원에 가지 못하게 되죠. 이게 지금 어떻게 연계돼요? 25년도에 2년 동안 억눌려 있던 이 병원에 가지 못했던 사람들이 한 번에 몰려듭니다. 그러면서 특히나 노인층 대상의 보험가입자에 대한 의료 비용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게 높은 의료비로 인해 지금 현재 연간 전망치를 낮추게 되는 실적 미달 악화라고 볼 수 있는데, 자, 첫 번째 이유는 뭐가 된다? 해소 가능한 모멘텀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당장 때려 맞았다라고 하면은 다시 이제 이 사람들이 이번 연도만 좀 지난다라고 하면은 점차 원래대로 돌아올 거예요. 2년 동안 참았던 걸 가는 거지. 이 사람들이 뭐 2년 동안 참았기 때문에 지금부터 해서 한 10년 내내 아프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게 충분히 해소 가능 모멘텀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는 이게 이 법무부의 형사사건, 이것도 사실 악재가 아니다라고 보는 이유가 뭐냐고 하면요, 현재 과거에, 이거는 최근에 나온 뉴스긴 한데 과거에도 뉴스가 나왔어요. 보다시피 청구 관행을 조사한다는 보고에 따라 13% 하락했다. 청구 관행이라고 하면 여러분 딱 들어도 아시겠죠. 이제 이 한마디로 이 과다 청구했다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 병원에 가면 이제 보조금을 타기 위해서 정부로부터 이 사람이 뭐 조금 아픈데 굉장히 많이 아프다, 뭐 이런 것들로 좀 부풀려 가지고 보조금을 굉장히 많이 탐했다, 뭐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러다 보니까 이 당시에도 뭐였습니까? 하락을 했거든요. 하락을 했는데 지금 단기간에 다시 끌어올렸죠. 끌어올리게 된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이 당시에 뭐 했습니까?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승소를 했다라는 거예요. 정부가 주장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결하면서 큰 좌절을 겪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승소를 한 사건이에요. 그럼 이번에 나온 건 뭐냐? 형사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지금 민사와 형사가 있죠. 민사에서 승소를 했고요. 형사는 그대로 진행 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민사에서 이미 증거 불충분으로 인해 가지고 이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승소를 했습니다. 승소를 했던 부분인데 이게 다시 형사에서 뒤집힌다. 물론 뒤집힐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정말로 다이나믹하게 엄청나게 큰 뭐 증거가 추가적으로 나오지 않는 이상은 뒤집힐 확률은 적지 않나 좀 생각해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악재는 아니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악재가 단발성 악재를 가지고서 뭐 했다? 무너진 제약바이오를 지금 워런 버핏은 매수를 했다라고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거 워런 버핏이 얘기했던 이 명언이죠. 다른 사람들이 탐욕스러울 때 두려워하고 다른 사람들이 두려워할 때 탐욕스러워하라. 그냥 그냥 우리나라, 이게 우리나라로 치면은 이거 있잖아요. 공포에 매수하라. 그러니까 지금 워런 버핏 같은 경우는 과대 낙폭주에 대한 투자를 진행을 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계속해서 현금을 비축하다가 이 뭐 방금 유나이티드 헬스케어가 모든 증권 애널리스트들이 목표가를 하향하고 실적을 하향함에도 뭐 어떤 미래 가치에 대한 투자다라기보다는 당장은 뭐다? 과대 낙폭에 따른 기술적 반발과 저가 매수, 이런 것들에 대한 이 흐름을 조금 더 지켜보면서 2조가 넘어가는 자금을 투입했다고 봐야겠죠. 그래서 지금은 뭐냐고 하면은 워런 버핏도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게 낙폭과대주예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 증시 및 글로벌 증시에서 지금 무척 빠지고 있는 게 뭡니까? 바로 낙폭과대로서의 바이오 헬스케어라는 거죠. 특히나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제가 계속해서 얘기했던 게, 이제 이 제약바이오는 트럼프 정권 전부터도 이제 타격을 받았지만 트럼프 정권에 들어오면서도 타격을 받기 시작했어요. 실질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보건기관에 대한 예산을 삭감을 해버리죠. 과거 이제 바이든 헬스케어 이런 것도 막 굉장히 뭐 비판하면서 삭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보건기관에 대한 예산이 삭감이 되니까 뭐 신사 인력이라든지 이런 인력 감소가 되고, 그러니까 전체적인 바이오 분야에 있어서 승인을 하고 이런 것들, 이런 심사하고 이런 부분들도 좀 지연이 되다 보니까 전체적인 바이오 업계의 불확실성이 굉장히 커졌다는 거죠. 그러면서 연구개발 지원 비용도 이제 축소가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결국엔 바이오 정책들이 쭉쭉쭉 같이 빠지기 시작했는데, 그 다음 추가적으로 대표적인 게 금리 인상까지 단행이 되었죠. 제가 늘 말했잖아요. 제약 바이오 기업들은요, 연구개발에 굉장히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금리에 굉장히 민감해요. 투자자들이 금리가 높아지면은 불확실한 제약 바이오 업계에 투자할 이유가 없습니다.
금리가 낮기 때문에 오히려 제약바이오 기업에 투자를 함으로써 거기에 대한 이 결과물에 대한 수익성을 노려보는 거고, 안정적인 금리 마진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굳이 불확실한 제약바이오 투자할 이유는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바이오테크 이제 그로스라는 이 트러스트 이게 뭐냐고 하면은 제약 섹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펀드입니다. 펀드. 그래서 실질적으로 보면은 주당 순자산 가치가 24%나 하락했는데 이 하락의 이유가 뭐다? 금리 인상이 자금 조달과 벤처 투자 환경을 악화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뭐 할 수밖에 없어요. 이 과대 낙폭, 그러니까 악재가 해소 가능한 악재로서 낙폭을 키웠던 게 제약바이오라는 거겠죠. 지금 워런 버핏이 전형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모멘텀. 그렇기 때문에 워런 버핏도 이런 제약바이오 섹터에 투자를 하고 있고, 이런 흐름을 봤을 때 그래서 결국에는 서학 개미들 같은 경우도, 아니 우리나라 국내 개미들 같은 경우도 뭐 하기 시작했다. 다시 바이오에 베팅을 하면서 바이오를 견인할 준비를 하고 있다는 거겠죠. 특히나 지금 현재 우리나라도 이 바이오에 대한 투자 심리가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여기 제일 중요한 건 이제 하반기가 다가오면서 방금 얘기했던 시장을 찍어 눌렸던 제약 바이오를 찍어 눌렸던 금리에 대한 부분이 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나오고 있죠. 그리고 대다수의 이제 신약 개발하는 이런 기업들, 제약 바이오 기업들이 기술 이전 관련되는 모멘텀이 굉장히 많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제대로 된 기술 이전 관련 섹터의 과대 낙폭주들을 여러분들이 공략한다고 하면은 2배, 3배 올라갈 만한 종목을 굉장히 많이 늘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은 퓨처캠이라는 종목이에요. 퓨처캠이라는 종목. 실질적으로 반토막이 났다가 최근에 반등점을 만들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퓨처캠 같은 경우가 지금 최근에 이제 전립선암 치료제가 미국의 임상 2A 상 마지막 환자 투여로서 끝나갑니다. 끝나가요. 그래서 5월 첫 환자, 작년 5월 첫 환자 투여로 시작해서 15개월 만에 마지막 환자 투여를 완료했고요. 지금 현재 이 임상을 진행 중인 게 연간 27만 명, 전 세계가 미국에서만 신규 환자가 발생할 만큼 굉장히 적은 질병은 아닙니다. 심지어 남성 암중 발생률 1위이기 때문에 해당 부분의 치료제에 대한 시장 규모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서 최근에는 국내 임상 3상 승인과 조건부 허가 신청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우리 과거에 조건부 허가가 됐다 뭐 이런 거 뉴스 나오면은 주가 다이렉트로 상한가 랠리가 한 거 보셨죠? 그래서 그런 흐름도 우리가 한번 기대해 볼 수 있다. 그리고 특히나 최근에 또 뭐까지 있다. 아까 얘기했던 이 기술 이전이 긍정적이라고 하는데 이 기술 이전 규모제가 1조. 그래서 지금 여기 나오는 뭐 진단제 인삼 상상 성공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FC705랑은 달라요. 지금 보다시피 FC303의 임상 3상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습니다. 상업화 채비에 나서고 있고요. 근데 이게 긍정적인 건 뭐다? 이 FC750의 임상 과정에서 FC303을 활용하고 있고요. 그래서 시너지 효과를 함께 낼 수 있는 치료제입니다. 그러면서 이를 통해서 FC705가 계열 내 최고 약물로 진입할 가능성이 높고 이제 1조 원 이상의 기술 이전 가치가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이런 기술 이전 관련 모멘텀까지 나와준다라고 하면은 신고가 랠리까지도 기대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현재적인 차트 흐름을 본다 하더라도 2만원의 강한정을 만들어 놓긴 했지만 이 부분만 강력하게 뚫어준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3만원까지 그리고 신고가 랠리까지도 노려볼 수 있지 않나 좀 생각해 보면서 현재 낙폭과대 제약바이오를 찾는다라고 하면은 퓨처캠도 지켜보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